자, 2012년도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의 네 번째 강 강의를 활짝 열어 젖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 강의는 131번부터 140번까지인데요. 좀 어렵죠, 이제? 아무래도 뒤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어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이제 유사 어휘를 구분해서 답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출현하기 때문에 자, 실제로 학생들이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번 강의예요. 그래서 131번부터 140번까지는 더욱더 집중력을 높이셔야 된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니까 시험 보러 가셔서도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같은 품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research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 동사 동일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research는 불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s가 붙을 일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동사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이걸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걸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 토익커 중에서도 거의 1%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불가산의 문제는 워낙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research는 불가산명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 가산불가산을 명사마다 다 얘기하지 않죠. 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시험에서 옛날에 다루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산명사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예요. because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컴마까지 안에서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는 동사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냈다 다 동사냐라고 하면 사실은 똑같지는 않네요. 그쵸? 예. 자, C번이 지금 ing가 돼 있죠. 그쵸? ing는 준 동사이기 때문에 본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쟤는 동명사 혹은 분사이기 때문에 일단 소거합니다. 자,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셋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뜻이 같으니까 이제 어법 문제 아니에요? 자, 동사 어법 문제가 드디어 이번 달에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수, 태, 시제. 자, 세 가지 모두가 다 맞는 동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동사를 찾으려면 숫자부터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을 치우세요. 그럼 남는 아이는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일단은 주어가 scientist의 복수라고 한다면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을 소거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제는 태로 가는데 둘 다 능동이잖아요. BPP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입니다. 따라서 수동태, 능동태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제가 현재 완료가 맞느냐, 과거 완료가 맞느냐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는데 시제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파트 5에서는 특정한 시제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어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찾으면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since가 나오게 되면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죠. 따라서 since 이하에는 since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나오게 되면 지나간 40년은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를 for를 쓰거나 over를 쓰거나 in을 쓴다고요. 그래서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라고 하는 관용구를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현재 완료를 부르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이라고 하는 자, 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부르는 어구는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혹은 si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과거에 뭐뭐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자, 요거를 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since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라는데 since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자, for the past 40 years를 근거로 해서 자, 무엇을? 현재 완료를 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because 절 안에 시제는 뭐야?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과학자들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뭘 연구해 왔습니까? 바로 waves, 파장이 되겠죠? 물결에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무엇에? 바로 electromagnet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gnetic이 자석의 뜻이고요. electro가 전기의 뜻이니까 전자기 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영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바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이 영향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왔어요. 지난 40년 동안. 자,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자, major new discovery in the field 그 분야의 주요한 그런 어떤 새로운 발견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is expected인데 no가 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예상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예상되지 않아. 시제가 다를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성립되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새로운 발견이 예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for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는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because 절 안에 시제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특정 과거부터 자 대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의 계속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자, 이 녀석은 현재까지의 계속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for the past라고 하면 지나간 40년 동안 현재까지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in the past, for the past, over the past라고 하는 어구 다음에 기관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지나간 얼마 동안 계속인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어구다 라고 해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부르는 단서의 어구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랜만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이 어구가. 그런데 조금 요즘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의 단서부터 시작해서 자, 문장의 내용 해석까지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됐어요. 31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2번인데요. 32번은 품사가 서로 달라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는요, 여러분들 해석이 똑같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와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 녀석이 전치사로만 쓰이느냐 아니면 접속사로만 쓰이느냐 아니면 전치사 접속사로 같이 쓰이느냐를 외우셔야 되는데 실제로 전치사와 접속사는 개수가 여러분 한 50개도 되지 않습니다. 한 3,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0개 안에서 얘가 전치사로만 쓰이느냐 접속사로만 쓰이느냐 아니면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냐를 외워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꼭 자 제가 제안하는 단어들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치사입니다. since는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자,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런데 1번에 자 시간 접속사입니다. 언제 이래로 자 누구누구가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죠? 자, 두 번째는 때문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런데 전치사로는 자, 시간밖에 없어요. 자, 이유의 뜻은 전치사로 없습니다. 자, 요 점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 자, since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가끔 들고 와요. 선생님, since에도 때문에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접속사로서만 때문에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겠어요. 됐죠? 자, 세 번째.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강조부사죠.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beside는 재밌어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이외에도.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이외에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부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또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정답 찾아드리기 전에 이런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자, 바로 진정한 토익커가 되고 토익 문제를 풀고 하시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뭐가 답인지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자, 이 정도를 알고 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네요. 앞쪽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긴 누구 자리예요? 접속사 자리. 이래서 우리가 주웠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접속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늘 제가 품사.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나요? 라고 막 과장해서 강조까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참 쉽게 답을 골랐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셔서도 이런 문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Part 7에 퍼부으세요. 요즘에 Part 7 지문들이 정말 많이 길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 6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자, 추세입니다. 가시면요. 매니지먼트인데 매니지먼트는 경영의 뜻도 있지만 경영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경영진이 noticing. 자, 오늘 했는데 명사로는 공지사항의 뜻이지만 동사로는 알아채다의 뜻이라 그랬죠. 무엇을 알아채고 있습니까? 트렌드를. 어떤 추세를 갖다가 지금 딱 눈치를 지금 채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추세입니까? 바로 직원들이고요.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바로 일찍 도착해서 늦게까지 머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출근을 일찍 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그런 직원들의 경향을 눈치를 챘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눈치챈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유가 뭐죠? 보너스 인센티브가 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은요, 자, 이것을 이래로라고 보셔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거든요. 보너스 인센티브가 바로 발표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자,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눈치채 오고 있다라고 번역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since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지금 해당이 다 돼서 해석이 다 깔끔하게 되니까 자, 두 가지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접속사밖에 안 되니까 자, 정답은 since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2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품사예요. 자, 다시 33번입니다. 3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사, jointly, 공동으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ollaborating이라고 하면 이것은 요거는 자동사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일하다. 요즘 뭐 collabo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협업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건 협동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와 협동하다. 그럼 with가 나오고 뭐뭇에 관해서 협동하다라고 하면 collaborate on something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collaborate는 됐고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 두셔요. altogether는 자, 완전히 자, 전적으로 이런 뜻도 있고요. 다 합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식당 가서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altogether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쳐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완전히 전적으로 다 합쳐서 이런 뜻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alongside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나란히 alongside the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면 자, 건물을 따라서 나란히의 뜻이에요. 그런데 빈칸 이하의 전치사가 또 나오니까 T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어가 앞에 제시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구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가 돼야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with 이하가 앞에 있는 부사를 수식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부사가 전치사를 수식하는 부사면 혹시 가능한데 전치사 수식 부사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mediately before his departur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출발 직전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immediately before, soon after, 뭐 직후에, 그죠? 이런 것들이죠. right after, right before 이런 거 있잖아요. right라든가 immediately 이런 일부의 부사를 제외하고는 전치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붙으면 걔가 앞에 있는 부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우같이 보시면 이것도 정답을 B번으로 금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검증 한번 해볼까요? 회사 이름이에요. WaterTech Solutions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바로 연방환경보호기구가 있어요. 에이전시는 대행하는 그런 어떤 회사인데 정부기관이었을 경우에는 그냥 기구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환경보호기구로부터 나온 대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협업하고 있는 이 회사가 누구를 확신시켰냐면 바로 시민들을 확신시켰습니다. 시민들에게 뭐라고 확신시켰어요? 물이 마시기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시켜 주었다는 얘기예요. assure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다가 아니라요. 누구누구를 확신시켜 주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somebody 목적어를 반드시 끼고 나오는 동사라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133번은 결국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자, B번에다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납득이 아닌데 납득이 그게 아니고요.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여우같이 이 문제도 보시면 품사가 달랐기 때문에 요거 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지금 수식하는 어구인데 당연히 ing가 수식을 해야겠지? ing가 수식을 하는데 내용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나온 대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어떠어떠한 점을 누구누구에게 확신시켜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3번 끝내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어렵네. 34번 같은 경우에. 또 어디서 막히냐면 substitute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동사라고 대답합니다. 대신 쓰다죠. substitute A for B. 자, B 대신에 자, A를 대신 사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신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가 토익에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명사로서 몇 차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나타낼 때는 대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대체 인력의 뜻이 있습니다. 대신 들어와서 일하는 대체 인력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몰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신나게 이 자리가 명사 자리라고 판단하고 얘부터 지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3개가 명사로 주어지고 하나가 동사로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어는 품사가 굉장히 변화무쌍할 수 있는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라고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게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의 뜻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면. 알겠죠? 자, desirable 이라고 하면 바람직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desirability 라고 하면 바람직함의 뜻이 되겠습니다. shortage는 당연히 부족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dedication은 헌신의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maternity라고 하는 것은 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부. 사람을 가리키는데 임부라고 하는 건 임신한 여자분들 있죠? 을 말합니다. 그래서 maternity leave라고 하면 출산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출산 휴가 상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출산 휴가 중인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마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행위를 하는데 무엇으로써? 바로 캐서린이 바로 임산 휴가를 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출산 휴가 간 사람이고 캐서린의 대체자로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도대체 당최 말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셨으면 사실은 답을 낼 수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뭐 하면서 그녀의 어떤 임무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로서의 그런 임무를 끝내면서 완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보고하면서 누구에게? 자, 바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갖다가 완수하면서 캐서린의 대체자로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휴가 중인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보면 Catherine's substitutes라고 하는 자 표현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교체돼서 나오는 선수 있죠. 그 선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substitute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런 점도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자 EPL이라고 하죠. 그런 축구들을 볼 때 보통 선수가 교체돼 나올 때 보통 자막에 뭐가 나오나 잘 보세요. substitute 17번 누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17번에 누구누구가 교체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비슷한 단어인데요. replace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replacement도 원래는 그렇죠. 그 대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후임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신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ubstitute과 함께 또 요거는 변형 출제될 수가 있는 단어니까 replacement까지를 정리해 드리고 요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35번 마무리 지을게요. 34번 마무리 지을게요. 35번 갑니다.
35번은 then부터 시작해서 there까지 자 이렇게 5개의 선택지가 여러분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 요거는 지금 품사가 어때? then은 품사가 뭐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던데 then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에 와도 되고 명사만 와도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does가 명사로 주어져 있고 made 이하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사를 받아서 쓰려면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 있어요? more efficient가 나와 있구나. 단서가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네요. 자, 지금 C번까지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there는 부사입니다. 그곳에서 혹은 그곳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도 있죠. 자, 얘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셋 중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동차 회사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죠? 주어, 동사.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그들의 엔진이 자동차를 35% 효율적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보다도? 자, 경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보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비교의 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는 자, 지금 선택지 중에 A번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정답은 A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깔끔하죠? 자, 그래서 해석부터 시작해서 자, 정답까지 말끔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35번까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5문제가 끝났어요.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죠? 자, 구조문법 어휘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과욕을 부리시면 안 돼요. 언어에서는. 한 방에 내가 한 달에 다 끝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인공위성 우주선보다 더 복잡한 게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고등교육 정도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밥을 먹고 사는 데는 한 10살까지만 배우면 되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18년 동안 배운다고요. 매일 같은 모국어를 쓰면서도 18년 정도를 쓰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어에 숙달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토익이 물론 주제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좁은 그런 폭 좁은 그런 언어 시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해보고 어우 이거 뭐 이렇게 안 돼요, 알겠죠? 그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나약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끈기를 가지시고 자,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4강의 후반부 강의를 저희가 시작을 해보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실제로 유사 어휘를 구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지 A, B, C, D로 주어지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출제돼서 알면 굉장히 쉬운데 어우 참 어렵다. 내가 단어를 몰라서. 이런 어떤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여요. 학생들을 만나보면.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돌파를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36번 같은 경우에는 ABC는 토익에서 주구장창 다뤘던 단어들이에요. multiple, 다수의. 자, 그 다음에 monetary라고 하면 돈과 관련된 뜻이고요. 좀 어려운 그런 단어로 표현하자면 통화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onetary policy 이렇게 얘기하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concerned도 많이 봤죠,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는 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picturesque라고 하는 단어는 보신 적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거는 토익에서 지난 15년 정도의 자료가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 정답이 됐던 자, 그런 단어고요. 선택지로 잘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토익은 사실은 여러 번 오랫동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단어들 중에 혹시 모르더라도 찍으면 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말 고득점을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picturesqu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림 같은 애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림과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저 단어의 영어적 어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retty and interesting in an old-fashioned way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old-fashioned way니까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림같이 아름다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고 귀여운, 예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picturesque를 그냥
그림 같은이라고 알려주지 않고요. 고풍스러운이라고 알려줍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정리가 됐는데 뭐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은 답내는데 지장은 없지만 자, 플러스 알파로 정보를 더 드려볼게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보호로 쓸 수도 있겠죠. 이 자리는 지금 비동사 이하의 보호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서술적 용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only before noun입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적 용법으로만 쓸 수 있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어설프게 아는 거는 힘이 안 돼요. 완전히 알아야 힘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두 단어는 바로 소구하겠습니다. 고수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 방식대로 그대로 풀어라 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만큼 아는 방식대로 푸는 건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알아두셔서 손해볼 일 없다는 얘기죠. 생각은 안 나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석해 가시면서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후보자를 올려놓고. 그런데 우리는 후보자에서 이런 아이들을 집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cerned가 나와 있는데요. concerned는 답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somebody is concerned예요. conce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염려, 걱정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ED가 사람은 스스로 사람은 어떤 감정을 유발당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D는 somebody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사용되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ing는 자, 바로 그런 감정을 유발시킨 something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ountryside가 concerning 시켰으면 몰라도 countryside는 concerned 해서 염려, 걱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정의 동사들은 영어의 감정 동사들은 대단히 중요한데 토익에서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한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ED랑 만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동사의 ing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 않다. 알겠죠? 감정은 유발당해서 느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수식적 관점으로 수식적 용법으로만 쓰이고 얘는 somebody를 설명할 때만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해석 없이도 정답을 뒤에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고수가 되면 나중에 Part 7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D번으로 일단 정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놓은 루트들을 못 밟겠다 라고 하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서 풀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Northern Italy. 그래서 그 북부 이탈리아의 시골 지역이 되겠죠. Countryside. 자,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고풍스럽습니다. 자, complete with는요. 자, complete이 형용사로 쓰였는데 완전하다예요. with 이하를 완전히 갖춘의 수거입니다. 뭘 갖추고 있습니까? rolling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는 애 뜻도 있지만 경사 따위가 완만한 애 뜻도 있어요. 이런 단어 모르겠으면 hills만 하세요. 언덕, 나무, 그 다음에 포도밭. 근데 포도밭이 어떻대요? 자, 바로 row after row. 한 줄 이후에 또 한 줄. 다시 말해서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넓은 그런 어떤 포도밭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en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개 이상을 연결할 때는 A, B, C, and D 이렇게 가죠. 마지막에만 and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glowing su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쩍거리는 거니까 반짝이는 태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춘 상태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고풍스럽다. 이렇게 보면은 딱 들어맞죠? 그렇죠. 아주 도회지적인 그런 어떤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highlighted b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ghlight가 원래 강조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로 하면 close up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꽃이 피고 있는 poppies. poppies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저기다가. 자, 퍼피는 양귀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양귀비까지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꽃 피고 있는 양귀비에 의해서 클로즈업이 탁 되는 자, 그런 4가지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로 자, picturesque. 굉장히 고풍스럽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36번 문제는 마무리를 저희가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묘사적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성들은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자, 필요한 단어들 제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자, 양귀비 하나 빼고 나머지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37번 같은 경우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뜻은 다르고. Lately는 뭐예요? 아주 늦는 거겠지. 뭐야? 늦음. Disturbance는 뭐야? 방해. 그 다음에 Transaction은 상거래. 자, 그 다음에 Registration은 등록되겠습니다.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죠?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될지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를 골라주시면 되겠다. 명사 어휘 문제예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completed는 동사가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명사는 어떤 명사예요? 바로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8시하고 5시의 그런 시간 사이에 자, 완료된 요거가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 반영되는 거죠. reflect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영되는데 어디에? 잔고래, 잔고. 밸런스는 균형의 뜻이지만 비즈니스에서 특히 뱅크에서는 은행에서는 잔고의 뜻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뱅킹의 그런 어떤 잔고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사이에 완료된 뭐가 반영되겠어요? 상거래가 반영되겠지. 무슨 늦음이 반영되겠어? 방해가 반영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지 자체의 뜻은 좀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 수위는 36번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쉽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7번 문제 정답 정하고 자, 필요한 어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죠?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사부터 따져보시는데 be meant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다음에 BPP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여기도 명사가 나오고 뒤에 또 명사가 나오고 수동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번부터 지우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만약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이하의 부사적 용법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가 수동태가 되게 되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취하죠. facilitate는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이 뜻인데요. 이하의 목적어를 지금 동반하려면 수동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알아서 손해볼 거 없거든. 그래서 구조 잘 알아서 이렇게 두 개를 날리고 시작하면 이제 facilitating이냐, to facilitate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에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회의가 의도가 돼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의도되어 있는 겁니까? 자, 질문을 좀 어떻게 촉진시키려고 의도가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ing가 분명히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BPP 이하의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자, ing가 왔을 때는 앞에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보는데 생략된 접속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목?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몫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회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을 C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자, 앞에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가 when도 있고 while도 있고 becau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없는 접속사 중에 in order that 같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so that 같은 경우에 분사구문으로 못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정사로 처리를 해야지 ing로는 절대로 그 뜻을 표현할 수 없다.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률상으로도 BPP 다음에는 ing보다 투부정사가 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토익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또 이건 또 마찬가지로 자, C번에다 답을 쓰시는 것도 자, 확률 싸움이 되겠습니다. 토익은 데이터베이스도 근거가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유의미합니다. 한 15년 정도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쌓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자,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 의도되어 있는데 questions
Any questions입니다. 자, 질문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의도가 되어 있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에요? Members of the community, 자, may have가 되겠습니다. have 이하의 목적어가 바로 뭐죠? questions예요. 중복 생략됐죠? 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뭐와 관련해서? 새로운 재산세입니다. property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재산, 특히 부동산, 건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징, 특성의 뜻까지 네 가지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재산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 타운홀 미팅이 의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mean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의미하다의 뜻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 mean,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a를 의도하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동사는 아니라 제가 많이 강조는 하지 않을게요. 별표를 많이 붙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주로 이제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능동태로 잘 안 쓰고 그래서 be meant to 자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be intended to하고 똑같습니다. to 이하를 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그래서 자, 문제가 변형되면 여기에 이제 intended를 주고 똑같이 to 부정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ing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39번입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A번 같은 경우에 reflected는 반영된 전략적인, B번은 strategic, 그 다음에 unanimous는 만장일치에, 그 다음에 contented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만족스러운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로는 만족시키다의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래서 contented라고 하면 만족의 감정을 유발당한 누구야? 이것도 somebody를 설명하는 형용사란 말이야. 어설프게 알면 틀려요. 자, 해석해볼까요?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생산 계획 덕분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contenting이 나와야지 contented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omebody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애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제가 알기로 만족스러운의 뜻이 있는데 왜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생산 계획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그 답이 안 됩니까? 그게 어설프게 알아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화두는 다시 한번 알려면 제대로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로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컨텐츠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내용물의 뜻이 있죠. 책에서 컨텐츠라는 뭐예요? 목차야. 그게 바로 내용물이 뭔지를 나타내 주는 거. 그리고 형용사로 쓰면 만족스러운의 뜻이 있어요. 네, 만족스러운. 자, 그래서 something을 설명할 때 쓰겠죠. 컨텐츠를. 근데 동사로 컨텐츠를 쓰면 자, 만족시키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ed형이 어떤 느낌인지는 응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컨텐츠만 알려주면 contented는 여러분들이 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놈이에요. 전략적인 그런 어떤 생산 계획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일 수 있었다. 뭐를? 자, 기본 비용입니다. 바로 랩탑 컴퓨터의 기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 뭐 하면서? 바로 27%만큼 이윤을 증대시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g를 부사 자리에 써도 되는데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대개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나 조건이나 이런 접속사들이 생략되는 상황 혹은 동시동작이나 상태의 접속사 and가 생략되는 상황에서 쓰는 것이지 자,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자, 그 점까지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9번 재밌는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마지막에 contented를 또 조심하시라. 이것도 사실은 아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contented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예 질문도 안 하고 그냥 B번에다 깔끔하게 답 쓰고 지나가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39번 하고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40번은 좀 독특한 문제 유형이었어요. 여태까지 이런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대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이 어나운스먼트와 동격이 되는 명사절이에요. 뭐뭐라는 발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이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바로 서프라이즈 어쩌고저쩌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장에 동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답으로 잡아야 되는데 made는 안 되겠다는 거죠. mak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이하의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e는 안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을 치워버리죠. 나머지는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그중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reach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는 1번은 알죠, 여러분들? 하도 강조해서 도착,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arrive는 자동사, get to, come to 전부 다 전치사 붙여서 자동사로 가는데 reach the city hall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누구누구에게 도달하다니까 연락 접촉하다의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딩에서는 한 번도 정답은 대본 적이 없는데 리스닝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죠. reaching for the shelf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the man is reaching for the shelf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가 쉘프를 향해서 손을 뻗다. 다시 말해서 reach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extend one's arm. 팔을 뻗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reach 안에 이미 목적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하에는 방향만 이렇게 잘 나오죠. to나 for가 잘 나와요. 그래서 reaching for, reaching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요거는 팔을 뻗다의 뜻으로 여러분들 번역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다 끝났을 거예요. 자, speak of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reach for는 1번 아니다. 도착, 도달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를 향해서 팔을 뻗다. 이건 리스닝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알고 있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태우 선생님한테 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come as는 뭐뭐로써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볼까요? 회사의 발표가 어떤 발표야? 바로 그들이 filed the bankruptcy protection against their creditors. 자, creditors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반해서 파산 보호를 갖다가 파산 보호 서류를 file이라고 하면 철하다의 뜻이잖아요. 철해서 제출하다. 그러니까 파산 보호를 신청하다라고 번역할 텐데요. 파산 보호 서류를 갖다가 자 철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회사의 발표는 놀라움으로써 다가왔다라고 보는 것이 해석상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의 자 문제는 여태까지 토익에서 많이 출제돼 본 적이 없는 유형인데 자 실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다뤄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To all of its employees. 직원들에게 놀라움으로써 다가왔다라고 해서 come as a라고 하면 몸으로써 다가오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그런 발표가 놀라움으로써 다가왔다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file이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시작해서 어휘도 여러분들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정도로 해서 140번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지금 이제 40번까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Part 5가 다 끝났죠. 그렇죠? 사실 4강에 걸쳐서 정말 알차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입하실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